네, 지금은 그 좀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BEP 대비해서는 한 뭐 1100불, 1200불 이 정도 수준이라서 굉장히 좀 파묘는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제시카미칼의 매출과 이익이 올해 들어서 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기여를 했는데, 바이오 디젤이 그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이 3.5%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됐고, 바이오 중유도 그 탄소 중립 드라이브 때문에 좀 더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파묘 생산에 있어서 파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죠. 21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카미칼에서 켈의 그 비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그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전체 비용의 87%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좀 낮게 좀 조달하는 게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재료가 팜이나 대두유 가격인데, 이 팜이나 대두유 가격이 오르면은 그 고객사랑은 포뮬러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판매가도 좀 올라가는 영향이 있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판매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이제 제시카미칼에서 보유하고 있는 팜 농장이죠. 이게 이제 2012년 10월에 국내 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그 오일 팜 농장을 인수를 한 건데요. 인수 금액은 한 900억 정도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수하고 2016년 말에 CPO 밀을 그 준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팜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오일팜 농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팜 열매가 열리는 기간 전까지는 계속 그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팜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자본을 이제 투입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고, 열매가 비로소 나와야 그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요거는 그 KG ETS 사업 보고서인데요. 제시케미칼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개별 품목별로 쪼개져 있지 않고 뭔가 좀 정보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그 KG ETS라는 회사도 바이오 중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 사업 보고서를 참조하면은 그래도 더 많은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KG ETS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1, 2, 3분기 해가지고 업체별로 낙찰 물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다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가율을 또 비교를 해본 건데, 여기 오른쪽 표에 보면은 단석사업, 제시케미칼, 애경유와 SK 에코프라임 마지막이 전체 평균을 낸 건데, 그래도 그 제시케미칼의 증가율이 다른 데보다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우수한 건 아닌데, 그래도 2분기 때 139% 정도, 3분기 때 29% 정도 늘어난 걸 보면은 평균이나 그리고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낙찰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4분기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시케미칼에서는 이 바이오 연료나 중유에 대한 뭐 OP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KG ETS의 사업 보고서 참조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 사업 부문이라고 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OPM이 15.4%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역산해서 좀 계산을 해본 건데, 그 제시케미칼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매출 비중이 바이오 디젤은 6이고 바이오 중유는 4라는 거, 이 점을 대해서 알아서 이거를 그 비율대로 보면 매출이 바이오 중유가 282억이고 바이오 디젤이 422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바이오 중유 OPM이 15.4%니까 이걸 역산해서 계산해보면은 바이오 디젤 OPM은 8.7%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이 뉴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그 지난해 공급량보다 49.8%, 한 50% 좀 폭증한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리고 팜유 가격을 참조하고, 그리고 바이오
이제 디젤 이런 것들 참조해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본 경우는 4분기 때 좀 이 바이오 중에 50% 상승한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그 30% 정도 더 나와주면은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1분기 실적으로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나온 경우고요. 3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4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어닝 서프레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여러가지 그 변수가 많고 이래가지고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 추측한 거라 참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되게 이 범위를 크게 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이오 중유나 파뮤 정도는 뭔가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좀 쉽게 예측이 되는데,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디젤은 이제 그 차량용 경유에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의무 혼합 비율이 3.5%이긴 해도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많이 좀 쓰입니다. 그 왜냐하면은 정유사들이 이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이 3.5%가 되면은 동절기에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경험적으로인지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정유사들은 동절기에는 좀 적게 쓰고 하절기에는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게 동절기에 3.5%를 써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한데, 실제 정유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참조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그 파뮤 쪽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더러 그 JH케미칼의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가면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팜을 그 식재한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략 보시면 2013년에 누적 식재가 2439헥타르고 14년에 누적이 4600, 15년에는 누적이 6150, 그리고 20년에는 누적이 7200. 이걸로 각 연도별로 식재량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14년에는 2161 헥타르고 15년에는 155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16년부터 20년까지 총합이 1050이기 때문에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0 헥타르 정도를 식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12년, 13년에 헥타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13년까지 2439니까 12년이랑 반을 나누면 1200씩 될 수가 있는데, 근데 JH케미칼이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오일팔 산업을 인수한 시기가 12년 10월이거든요. 그러면은 10월 다음에 11월, 12월 2개월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12년에는 많이 식재를 못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13년에 2439인데 이 12개월과 2012년에 2개월 더하면 14개월인데, 비율로 따져서 나눠보자면은 2012년은 304헥타르를 식재한 게 되고 2013년에는 2139헥타르를 식재를 한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재한 것들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서 그 올팜 생산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특이한 게 13, 14, 15년에 엄청난 양의 식재를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세 개 합치면은 5800헥타르 정도를 13에서 15년간 식재를 했고, 그 이후에는 1년에 200헥타르 정도를 식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피크 생산 시기가 8년에서 14년이라는 겁니다. 8년에서 14년이니까 13년, 14년, 15년이 피크 시기가 되는 시기에 이 파뮤 생산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2013년에 했던 이제 8년치는 작년 21년에 좀 반영이 되는 거고, 22년에 그 2161 헥타르의 그 식재된 게 피크로 돌아오고 2023년에 이게 피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개가 겹쳐지는 지점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인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면서 좀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회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 올해 매출액이 3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가 300억이고 영업이익이 26억인데요. 21년은 대략적으로 한 400억에 33억으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22년이 생산량이 이제 2배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여기서 단순히 2배만 곱하면은 이제 80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 좀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23년에 가면은
더 늘어나겠죠. 이 모든 게